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영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선덕여왕과 모란꽃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덕여왕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여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즉위 초에 신라 왕실 내부에서는 여왕과 여왕을 뺀 나머지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혐오증에 걸려 남자를 적으로 알고 있던 선덕여왕과 나라를 위해 꼭 수태를 시켜야만 하겠다라는 신하들 사이에 여근곡 대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녀들도 신하들 편이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 직위삼사에는 고유명사들이 무더기로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위삼사 속의 이야기들이 선덕여왕께서 총명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매우 총명하였기 때문에 향기 없는 모란꽃, 백제군의 여근곡 잠복,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세 가지 이야기, 직위삼사를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갖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직위삼사 이야기의 상징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직위삼사의 상징을 깨뜨릴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향가의 고유명사법이 선덕여왕 직위삼사,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 속의 상징들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은 향가의 글 속에 들어있는 고유명사를, 이름을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면 향가의 제작 의도와 일치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글 속의 이름이 고유명사법으로 풀리고 있다면 그 글은 향가의 배경 기록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와 배경 기록은 한 세트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위삼사 속 여러 가지 이름들이 고유명사법으로 풀린다? 이 사실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옛날 신라 당시 이 직위삼사가 쓰여졌을 때 직위삼사 이야기 속에 어떤 향가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원래 어떤 향가와 직위삼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위삼사 이야기는 함께 있었다. 같은 세트로 묶여 있었다. 그러다가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돼서 직위삼사는 삼국유사에 수록될 수 있었으나 이런 스님께서 향가는 빼버렸다. 그리고 수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향가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혹시 어딘가에서 혼자 외롭게 굴러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저에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직위삼사 편에 들어있는 고유명사들 이름들이 직위삼사의 상징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TV는 민족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합니다.
구독자 8,00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강영태 매지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소영 선생님께서는 4번째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다현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삼사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마법에 걸린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고구려의 풍만한 고국원왕 왕비입니다. 옛날에 미의 기준은 풍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선덕여왕 의진입니다. 앞에 이 그림과 인상이 조금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은 문화체육부 표준 영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개의 사진 중 어느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려 왔던 선덕여왕의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기삼사 3번째 이야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어보면은 선덕여왕께서 병이 없으셨을 때 자신의 죽을 날을 말하면서 짐이 죽고 나면은 도리천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낭산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께서 돌아가신 후에 낭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 원 2개를 보아주십시오. 왼쪽에 원은 월성이고 오른쪽이 바로 낭산이고 그 낭산 아래쪽 남쪽이 선덕여왕 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기삼사 이야기 속에 고유명사들이 여기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유명사법으로 푸니까 그 천년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도리천을 풀어보겠습니다. 선덕여왕께서 자신이 죽고 나면은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천이라는 한자를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도리천의 도는 수다스럽다 도입니다. 리는 이익을 보듯이 탐내다 이런 뜻의 리입니다. 천은 임금천. 이걸 연결해서 풀어보면 선덕여왕께서는 마치 이익을 탐하듯이 수다스러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왕님께서는 다소 수다스러운 분이셨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낭산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낭산을 풀어보겠습니다. 낭산의 낭자는 사납다, 거칠고 고약하다랑입니다. 산은 임금의 형상산입니다. 선덕여왕께서는 다소 사납고 거칠었던 분 같습니다. 고약한 성품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선덕여왕님을 흉보는 말들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여러 산이나 어디 산속의 이름에다가 여러 개 여기저기에 잔뜩 숨겨놓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향기 이런 모란꽃처럼 여성성이 없어 나비가 찾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거기에다가 수다스러웠고 성격은 거칠고 사나웠던 분이셨습니다. 선덕여왕의 성기는 영묘사 앞 옥문지나 부산 아래 여금곡 같이 무지하게 크고 또 겨울 날씨처럼 그곳이 차가웠습니다. 더구나 남자를 적으로 알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저주에 걸려있는 여왕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미녀와 야수에서 마법에 걸려있는 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하들이 엄선해 놓은 신라 제1의 미남자들이 여왕의 성생활을 보필해 드리겠다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선덕여왕을 수태시키기 위해 신하들이 대기시켜 놓은 여왕님의 침소 밖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왕께서 침소 안으로 자신들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왕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마치 적국이었던 백제군을 보듯이 물리쳤습니다. 여금곡에 있었던 수많은 백제군이 바로 이런 요상한 임무를 띈 신라 최고의 미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덕여왕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날 그 개구리들이 밖에서 와글와글 울고 있을 때 그날이 되면은 시녀들도 신하들과 짜고 그날따라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혼자서 월성궁을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직위삼사 선덕여왕 이야기는 즉위초 내밀한 여왕의 침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하들은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하늘에 빌겠다면서 저 궁 뒤에다는 첨성대를 짓고 또 분황사도 짓고 영배호사도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누군가가 선덕여왕 당시를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만화를 그리고 소설로 쓴다면은 이렇게 새로 밝혀진 팩트들을 뼈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필사본 화랑세기라는 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진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대해서는 화랑세기를 믿을 수 없는 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사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로서 밝혀낸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필사본 화랑세기 속에 들어있다면 화랑세기는 진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물론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화랑세기를 버리고 가야 할 것입니다. 수태를 둘러싼 선덕여왕과 신하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남자 작전은 아무래도 조금 실패로 돌아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물러설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또 다른 비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비책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직위삼사와 함께 있었던 노래, 바로 향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향가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벨의 사랑이 야수에게서 마법을 풀어주었듯이 과연 신라에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만들어냈던 향가가 저주에 걸린 선덕여왕님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